전형적인 이 발열 반응이고, 발열 반응은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은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고 평형 상수가 또 증가가 됩니다. 여기 온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강을 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만을 보는데 0에서 T1까지 질소의 농도 일정, 수소의 농도 일정, 암모니아의 농도 일정. 무슨 상태일까요? 평형 상태죠. 이 평형 상태에서 시간 T1에서 무슨 조작했는데 앞에까지 가나다라까지를 보면은요.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한 개가 갑자기 증가가 되거나 갑자기 감소하거나 반응물 생성물 중에 한꺼번에 갑자기 증가되거나 감소되는데 여기는요. 갑자기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조작을 했더니 세월이 좀 먹나 좀 먹지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게 확 꺾이는 이런 부분들이 없죠. 무슨 변화를 줄 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요? 온도 변화를 줄 때만 이런 변화가 나타나죠. 자, 온도 변화인데 반응물들인 질소와 수소가 감소하죠. 따라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강을 시켰다는 거죠. 온도를 하강을 시켰기 때문에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됐겠구나. 온도가 하강되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이 농도가 변화됐는데 항상 이 변화의 정도는요, 뭐를 따른다고요? 균형화학 반응식의 개수배를 따르죠. 질소가 만일에 베타만큼 감소했다라고 하면 수소는 얼마만큼 감소해야 될까요? 3베타만큼. 암모니아는 얼마만큼 증가해야 될까요? 2베타만큼 증가가 됐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온도 요소까지 르샤틀레의 원리를 봤습니다. 반응물, 생성물의 농도, 그리고 압력 또는 부분 압력, 그리고 부피 요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도 요소. 이런 요소들이 변화되면은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항상 변화의 방향은 뭡니까? 증가시키면은 그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감소시키면은 증가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는다는 원리.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죠. 우리가 연력학에서 봤던 이 직선 그래프가 있었어요. 이 직선 그래프는 델타 G 낫은 마이너스 RTNK, 그리고 델타 G 낫은 델타 H 낫 빼기 T 델타 S 낫으로 봤고, X축이 T분의 1, Y축이 LN 평상수. 양의 기울기면 무슨 반응? 발열 반응. 음의 기울기면은 흡열 반응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Y축 절편이 R분의 델타 S 낫이기 때문에 Y축 절편이 음수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감소, Y축 절편이 양수라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인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왼쪽은 지금 발열 반응이에요. 델타 H 낫이 음수가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일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LNK 값이 감소하더라. 즉 평형상수가 어떻게 돼요? 감소가 되죠. 그래서 발열 반응은 온도가 높을수록 평형상수도 감소하고 평형이 역반응 쪽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흡열 반응이에요. 흡열 반응은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LNK 값이 증가가 되더라. 즉 K 값이 증가가 되더라. 흡열 반응 경우는 온도가 높아지는 평형상수도 커지기도 하지만 평형이 역반응 쪽, 정반응 쪽으로 진행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평형상수는 앞에서 배웠던 바와 같이 온도에 의해서만 변화가 될 수 있고,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에 따라서 온도 상승에 따른 평형상수 감소 증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교재 106쪽에서 이번에는 화학 평형과 관련해서 압력과 함께 고려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반응물 기체들의 개수의 합과 생성물 기체 개수의 합이 동일한 경우에는요, 압력 변화나 부피 변화에 의해서는 기본적으로 평형의 이동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앞에서 어떤 요소를 배웠냐면은, 자, 여기 수소와 요오도가 반응해서 HI, 요오도와 수소가 생성되는 이 반응의 예를 가지고 봅시다. 시간이 0에서 T1까지 수소의 농도 일정, 요오도의 농도 일정, 요오도와 수소의 농도 일정. 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상태일까요? 평형 상태겠죠? 그리고 T1에서 무슨 조작을 했냐면은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를 시켰어요. 부피를 2분의 1로 감소시켰으니까 이것들의 농도가 각각 몇 배로 될까요? 2배로 됐겠죠? 자, 2배로 되고 난 다음에 평형이 어디를 향해서 이동해야 됩니까? 부피를 감소를 시키면은 반응물 생성물들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서의 압력이 증가가 돼서 보일의 법칙에서 그렇죠.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 압력이 감소하는 방향 쪽으로 가고, 압력이 감소하려면은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 기체의 몰수가 감소하는 방향은 기체 개수의 합이 작아지는 쪽이죠. 반응물 기체 개수의 합도 2고 생성물 기체 개수의 합도 2니까 여기서 더 이상 어느 방향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그러니까 부피가 감소돼서 그냥 압력이 개개 기체들의 부분 압력이 2배 또는 농도가 2배 증가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물 기체 개수의 합과 생성물 기체 개수의 합이 그 주어진 온도에서 같을 때는요,
이렇게 부피 변화에 의해서는 화학 평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소, 이번에는 부피가 일정합니다. 부피가 일정한데 비활성 기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일단 비활성 기체, 예를 들어서 아르곤이나 헬륨인데 여기서 아르곤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합시다. 아르곤 기체가 들어오면은요, 이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원래 반응물들 기체, 그리고 생성물들 기체가 존재를 하는 상태에서 아르곤 기체가 들어왔으니까 기체의 몰 수는 증가했을까요? 증가하죠? 그러므로 전체 기체의 압력은 증가합니까? 증가하죠. 근데 뭐가 변화가 없냐면요. 전체의 기체 압력은 증가되더라도 반응물 기체의 부분 압력이나 생성물 기체의 부분 압력은 변화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평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이번에는 비활성 기체를 넣었는데 무슨 조건이 나오냐면 압력이 일정해요. 예를 들어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을 때 좀 전에 했죠? 비활성 기체를 부피가 일정한 조건에서 집어내면 전체 압력 증가해요, 안 해요? 전체 압력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압력이 어떻다고요? 예, 압력이 일정하대요. 그 말은 뭐냐면은 반응물 생성물들이 이런 피스톤 형태로 되어 있는 용기 속에 존재를 했었는데 여기다 비활성 기체를 딱 집어넣어서도 요것들의 압력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압력이 일정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비활성 기체가 들어와서 부피가 증가됨으로써 전체 기체의 압력은 변화가 없지만 반응물 생성물들이 느끼는 부피는 어떻게 돼요? 증가가 됐죠. 반응물 생성물들의 몰 수는 그대로예요. 반응물 생성물들의 몰 수는 그대로인데 근데 부피가 어떻게 됐다고요? 증가가 돼버렸죠. 그래서 부피가 증가되면은 결국 이 농도가 어떻게 될까요?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농도들이 감소가 되고 이 농도가 감소했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압력이 감소한 것이죠. 압력이 감소하면은요, 결국 어느 방향으로 이동이 됩니까?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은 기체들의 반응에서는 개수의 합이 커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야 되겠죠. 만일에 질소하고 수소하고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반응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 개수의 합이 커지는 쪽이니까 역반응 쪽으로 이동이 돼야 될 거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학평형 단위에서 다 공부를 했는데 다시 정리해 볼까요? 화학평형 단위에서 평형 상태는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평형 상태는 델타 G 값이 0인 상태 또는 델타 G 값이 최소값인 상태죠. 평형 상태에서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의 비를 평형상수, 농도곱수의 비로 나타낼 수도 있고 부분 압력 곱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데 KP와 KC의 상관관계는 KP는 KC 곱하기 RT의 델타인성. 델타인성은 생성물의 기체 개수야 빼기 반응물들의 기체 개수의 합이죠.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의 반응물의 농도곱분의 생성물의 농도곱수의 비를 반응률 또는 반응지수라고 합니다. 반응률이 평형상수보다 작으면은 정반응이 자발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르샤텔레어에 대해서 배웠죠.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농도, 온도, 압력이 변화되면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됩니다. 특별히 압력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화학평형에서 조심을 해야 될 게 기체 반응물 개수의 합과 기체 생성물의 개수의 합이 같을 경우에는 부피 변화에 의해서 평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피가 일정할 때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으면요, 평형에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런데 압력이 일정한 조건이면서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으면은 부피가 증가한 것이고 따라서 압력이 감소했기 때문에 르사테로에 따라서 압력이 증가하는 방향, 즉 기체 개수의 합이 커지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이까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을 하세요. 평형이라고 하는 것과 반응 속도론을 관계를 시킬 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평형 상수는요, 역반응의 속도 상수분의 정반응의 속도 상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제일 밑에 106쪽 옆에 말고요, 106쪽 밑에 말고 107쪽 13장 산염기로 넘어가서 거기 보니까 빈 공간에 있죠. 거기다가 적어놓고서 파란색 화폐로 박스 표시하세요. 저게 심심찮게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09쪽 13장 산염기 단원으로 넘어갑니다.